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 국내 과학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태양전지가 기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네요. 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 이영희 단장 연구진은 캐리어 증폭 현상을 이용해서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기존의 33.7%에서 46%까지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캐리어 증폭 현상을 이용하면 버려지는 빛 에너지를 더 많이 전기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캐리어 증폭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2차원 소재 합성이 까다로웠습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커도 광자라고 불리는 빛 알갱이 하나는 캐리어라고 불리는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 한 쌍만 발생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열로 날아가 버려서 태양광을 전기로 만들 때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여분의 에너지가 두세 쌍 이상의 캐리어를 추가로 만드는데 이걸 캐리어 증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좀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IBS 연구진은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캐리어 증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칼코젠 화합물을 대면적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움직임을 천조분의 1초인 펨토초 단위로 분석하는 초고속 분광법으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결국 캐리어의 여분 에너지가 최대 99% 효율로 추가 캐리어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을 이용하면 태양전지의 효율을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12월 2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능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작아서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심히 확인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사업장에선 꼭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측정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만 분리하는 입경 분리 장치와 분리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측정하는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경 분리 장치가 제대로 초미세먼지를 걸러줘야 센서가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입경 분리 장치의 분리 효율이 2.5 마이크로미터에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실제 먼지를 이용해서 입경 분리 장치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표준형 가스 분석 표준센터의 정진상 책임연구원과 이재용 책임연구기술원은 실제 먼지를 평가에 활용해서 먼지 크기별로 입경 분립 장치의 분리 효율을 측정하고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입경 분리 장치를 통과한 먼지를 순차적으로 측정해서 먼지 크기별로 분리 효율을 측정한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업체에서 의뢰한 14건의 입경 분리 장치의 효율을 평가했고 현재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해서 국내 측정기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개발 소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S대역 200W급 질화 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소자 설계부터 공정, 측정과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해서 군사용 레이더 및 이동통신 기지국에 주로 사용하는 고출력 전력 소자의 외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S대역이란 4GHz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주파수는 주로 레이더 장비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5G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더의 경우 상당히 높은 출력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진공관 부품으로는 수명이 너무 짧고 장비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고전압, 고효율 특성을 지닌 질화 갈륨 전력 소자가 차세대 반도체 핵심 재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대응이 시급한 분야였죠. 이러한 가운데 4년의 연구 끝에 애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S대역 200W 전력 소자 칩을 개발한 겁니다. 150W 이상 높은 시스템 출력을 필요로 하는 레이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카이스트로 가볼까요? 카이스트 화학과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윤동기 교수 연구팀이 나선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액정 물질을 이용해서 카이랄 광 결정을 세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모양은 같지만 만들어진 방향이 달라 서로 겹칠 수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카이랄성을 가지게 되면 식품 및 약물의 효능과 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빛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 및 배양이 바뀌는 광반응성 구분형 액정 분자에 자외선을 가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필름 내에 왼손 꼬임 영역과 오른손 꼬임 영역이 모두 존재하는 카이랄 광 결정 필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카이랄성이 있는 시료를 물에 녹인 후 평광판과 위상 지연판을 이용해 광 결정 필름을 관찰해 보니까 왼손 꼬임 영역과 오른손 꼬임 영역 중 어느 쪽이 밝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시료의 마이너스 카이랄성과 플러스 카이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기술은 식품이나 제약 분야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카이랄 광 결정은 디스플레이, 광학 및 화학 센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다양한 응용 기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기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PG 아시아 머티리얼즈 8월 16일자 온라인판과 어드밴스드 옵티컬 머티리얼즈 12월 4일자 표지 논문에 게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애트리의 원하는 곳으로 위성신호 보내는 모뎀 개발, 카이스트의 나노 물결 무늬에서 고차 위성 양자 상태 발견 등의 연구 성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소식을 모두 다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